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 영업 직원들을 위한 세 번째 꼭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통찰력, 소통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신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참 좋은 말이고 어려운 말이죠. 트러스트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믿을 신자에다가 의지할 뇌자를 쓰죠. 이 의지할 뇌라는 말도 참 쉽지 않은 한자이기도 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한자의 원래의 뜻은, 가지고 있는 뇌자의 뜻은 자기 영이나 어떤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질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의지할 뇌로 훈이 바뀐 케이스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본질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의지할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튼 의지할 뇌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믿을 신에 의지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오늘 이제 저희가 영업 직원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얘기하지만 신뢰는 단지 고객과 영업 직원만의 얘기는 아니죠. 모든 관계에서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원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상하 관계, 또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게 다 신뢰로 엮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모든 관계에서의 신뢰,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오래전에 이 신뢰에 대한 정의를 했던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 그걸 결합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함축적인 키워드로 정리를 제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사비. 백제가 한때 남부여로 국호를 바꾸면서 수도를 옮겼던 곳이 사비성이죠. 사비를 하나 생각하시죠. 생각할 사회자다가 준비할 비자를 제가 썼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내에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먼저 고민해야 되겠죠. 띵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가 남겨준 숙제를 남겨서는 안 되겠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남기면 되지 않겠죠. 약속한 숙제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뢰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비에서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소통에서도 말씀드렸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뢰에서 또 나옵니다. 상대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조직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뢰의 첫 단계는 뭡니까? think하고 준비하는 거죠. think and prepare라고 보는데 이걸 제 4B로 썼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여러분 한바 하면 흔히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을 한바라 그러죠. 한바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영업직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고객들은 여러분의 회사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리라고 보여집니까? 어떤 영업직원이 가장 우수한 영업직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갖고 있는 역량, 인력, 지원 능력을 결집시켜서 나에게 갖고 오는 영업직원이 가장 이상적인 영업직원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에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업직원,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영업직원이겠죠. 고로 영업직원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회사의 인력과 역량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접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은 한바에서 함은 함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항상 펑추얼해야 되죠. 오늘 펑추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약속 시간이라는 것은 펑추얼리티라는 것은 그저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일의 완료, 또 작은 회의의 준비 완료,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함축적으로 우리는 펑추얼리티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바는 바로입니다. 고객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내부에 인력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객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한 바에서 두 번째 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우리는 고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전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뱃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배와 길을 말씀드리면 뭐냐? 항상 배려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업 직원을 만났을 때 어떤 영업 직원이 고맙고 기억에 남겠습니까? 여러분을 더 배려하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는 영업 직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지금도 영업을 오래 했었지만 고객 입장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배려한 것을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고객도 여러분들의 배려, 시간적인 배려, 물질적인 배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일에 의한 배려, 고객을 고민하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을 영업 직원들을 잊지 않으시자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배려 과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신뢰를 심게 되는 거죠.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믿음이 뭐 나무 하나 심듯이 심어지겠습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 약속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려 하나하나 이것들이 뭉쳐져서 심어지고 어떤 것은 이내 씨앗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10년 후에 열매를 맺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믿음을 심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뱃길의 두 번째 길자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것은 길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 얘기는 벌써 가치 비즈니스도 얘기했었고 고객 관계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길게 봐라. 영업 직원의 숙명은 주어진 단기적인 목표와 성과 달성이지만 영업 직원 잊지 말아야 될 금칙은 뭐냐? 항상 길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적에 크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면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 돌아온다. 그래서 신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토론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했을 세 가지는 뭡니까? 항상 생각하고 준비해라. Think and prepare 하라. 그 다음에 함께 유나이트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의 역량과 기술과 모든 것을 유나이트 할 줄 아는, 결합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뭡니까? Do it now.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together입니다. 그죠? 함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셔라라는 거죠. 항상 고객을 케어해라. 커스터머를 케어하고 클라이언트를 케어하라.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롱텀 뷰를 잊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원칙적인 용어들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가지만 제가 그냥 선배로서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 축이 풀릴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길 첫 번째, 여러분 조지 밀러 들어보셨습니까? 매직 넘버 7이라는 이론을 1956년도에 얘기해서 아직도 많은 강의에서 쓰이고 있지만 또 물론 이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반박의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조지 밀러가 얘기한 것은 인간은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도 단기 기억 장치에 단기 기억 메모리에 남기는 기억에 남는 것은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다. 5개에서 9개 사이만 기억하지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제가 강의 시간에 한 2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단지 지워버리고 나는데 기억나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보통 5개에서 9개 사이를 기억하죠. 20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에 들어가서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어떤 옷가게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제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1시간 있다 여러분들은 56%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 70%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지나면 64%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죠. 제가 젊었을 때 영업할 때 제가 만났던 한 CEO는 비서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저희 회장님은 아침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새벽에 생각난 일을 손바닥에 줬는데 그 손을 안 닦고 나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죽하면 손바닥에 적을까요? 왜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언젠가는 기억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든 모든 걸 기억해낼 수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적자 생존이죠.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아주 우회적으로 쓴 아주 만들어낸 말이지만 여러분들 흔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적어야 됩니다. 고객과 신뢰관계에 있어서 고객과 약속을 지키고 고객한테 배려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고객의 믿음을 실목하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적어야 됩니다. 근데 적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안 적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적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기는 적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신뢰의 팁은 적는다. 정리하라. 그럼 제가 정리하는데 또 하나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수첩, 오른쪽에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메모 시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을 하십니까? 저는 현장에 있을 때도 후배들한테 직원들에게 얘기한 게 수첩에 다이어리에 적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연초가 되면 이렇게 다이어리를 나눠주잖아요. 저는 이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할 때 어떤 지시를 하고 난 뒤에 전에 얘기했던 걸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수첩에 앞을 넘겨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적었더라? 이렇게 다이어리의 문제는 많이 적을 수 있고 편하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딘가에 적혀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정리하지 않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메모 세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걸 들고 다니지만 거의 한 30년째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주머니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버리려면 메모 세트를 한번 쳐다보게 되고 정리하게 되죠. 어딘가 제가 장기적으로 기억할 것을 옮겨 적게 되죠. 정리하는 습관 하나 드리는 팁은 여러분 요새는 전화기에서도 충분히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어딘가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신뢰의 첫 번째 기능은 적어라. 그리고 정리하라. 정리하려면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습관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뢰의 길은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맨날 뭐라 그럽니까? 길이 막혔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았다. 내가 여기 처음 오는 길이라서 길이 익숙하지 않았다. 오늘 유난히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수십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에 기다릴 때 친구가 늦게 와서 흔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길이 안 막힐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약속 시간에만의 문제는 아니죠. 업무의 마무리에도 있을 거고, 어떤 약속한 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제안서 제출하는 것도 있을 거고, 회의 진행에서 약속이 항상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죠. 잊지 마실 게 있습니다. 변수는 상수입니다. 수학에서는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변수 이퀄 상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변수가 상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과제를 제출하기 여러분이 계획을 짤 때 잊지 말 것은 뭐냐? 항상 변수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40분이다 하면 20분 정도 일찍 나가서 1시간의 시간을 잡고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20시간에 어떤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 경비를 산정하죠. 1인당 25만 원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5만 원씩 걷습니까? 아니요. 30만 원씩 걷죠. 5만 원이 예비비를 두게 되죠. 어떤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공사를 시작할 때 딱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대로 계획을 짭니까? 여유 기간을 넣게 되죠. 모든 예산에도 예비비가 있고 모든 계획에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실 거는 고객과 약속을 짓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심어가는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라. 예비비를 준비해라. 여유 시간을 준비해라. 그리고 약속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고객과는 약속을 할 것은 모레 오전까지 마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 3시까지 일을 마칠 수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6시까지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3시에 약속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6시에 간당간당하게 끝날 수 있는데 6시까지 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 변수에 의해서 다음 날까지 미뤄지고 그러면서 신뢰를 무너지는 거죠. 이건 약속뿐만이 아니라 보고서나 제안서나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항상 컨틴전시 플랜을 가져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최악의 경우에 플랜 B는 뭡니까? 흔히 여러분들 소풍 계획을 짰다가 소풍하는 날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에는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물며 놀러 가는 것도 플랜 B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플랜에 플랜 B를 짭니까? 아니요. 플랜 B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 직원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는데 항상 습관화될 게 뭐냐? 나는 컨틴전스 플랜, 예비 플랜이 있는가? 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께 팁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벌써 리더 세션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신뢰를 부르는 소통의 달인이 되라.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뢰를 부르는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리더의 마지막 때 얘기했던 겁니다.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고객이 질문하는 것에 답을 먼저 전달하고 대답하고 답을 내라. 설명을 하라. 설명하고 답을 얘기하지 말고 답을 얘기하고 필요한 설명을 해라. 두괄식으로 얘기해라. 의문사에 적합한 대답을 해라. 라고 얘기했죠.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영업 직원들은 절대로 수사를 쓰지 부사를 쓰지 말아라. 12억이면 12억이지 10억 정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내일 3시면 3시라고 쓰지 내일 오후라고 하지 마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월요일이지 다음 주 중으로 얘기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리더의 세션에 여러분들 참여하셨으면 보셨을 거고 안 그렇다면 잊지 마실 거는 뭐냐? 항상 명확한 수사를 써라.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소통의 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죠?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픈엔디드 퀘스천을 잘해라. 그 다음에 뭐요? 팔로우 퀘스천을 잘해라. 팔로우 퀘스천에 S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영업 직원이 소통할 때 아무리 스킬이 뛰어나도 이것을 잘못하면 고객과의 신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약점을 감추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고객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압니다. 고객은 나의 문제점을 잘 압니다.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꺼내놓고 그 약점을 어떻게 이겨나가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 현장에는 여러분들과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문제점과 약점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뢰를 부르는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모든 관계에 있을 신뢰의 매우 중요한 거. 이것은 고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까 think and prepare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얼리버드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건 리더 때도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하루 한 시간만 내가 더 일찍 시작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5주의 시간을 더 어떤 시간을요? 더 창의적인 시간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나의 창의력은 딴 사람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뭡니까? 신뢰는 극대화된다. 이 네 번째 신뢰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부르는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항상 고객 think하고 준비해라. think and prepare 얘기했고 그 다음에 unite, 함께 묶어라. 조직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회사의 역량을 묶어라. 그리고 고객한테 do it now. 바로 답을 전달하고 바로 해결해 줘라. 고객은 매우 급하다. 항상. 마지막, 항상 고객을 케어, 배려해라. 그리고 길게 봐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비즈니스의 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망각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적어라. 하지만 적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시작이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만약에 그날 못했으면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창고로 핵심만 옮겨 적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는 항상 뭡니까? 변수와의 싸움이다. 변수는 상존한다, 상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예비 플랜, 컨틴전시 플랜, 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라. 소풍을 못 갔을 때 체육관에서 뭘 할지, 어떤 문화 행사를 할지, 실내 행사를 할지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이 플랜 B를 준비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신용, 신뢰를 부르는 소통을 잊지 마라. 네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리버드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신뢰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객이 아닌 주인이 될 것인가라는 내부의 주제를 세 가지를 묶어서 한 주에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